그리고 법원이요. 이제 4년여 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지 이건 변호사님하고 혹시 뭐 발언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기무사의 방해에도 결국에 유족 승소로 끝난 세월호 국가 배상 판결 내용은 세월호 인양 불필요하다 홍보하고 세월호 유족 동향 보고하고 각국의 수장 문화, 물속에서 이제 장례 치르는 수장 문화, 물속에 안장한다 이런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해상 추모공원을 재현을 하는 등 기무사령부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법원은 해경은 퇴선 조치 필요한 것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지수 변호사님 좀 해석해 주시죠. 법률적인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가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제대로 된 의무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국가는 잘못돼가지고 과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흐르는 건데 이번 판결에 있어서의 큰 의미는 국가에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것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 거는 1심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이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지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조금 더 나열해 준다면 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울림이 큰 그런 판결문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그러면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또는 기업의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100%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조 당시에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했느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도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또는 지지 못했느냐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 저희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유족들의 입장을 김현승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 현장에서 나왔던 게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이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떤 하나하나 단추가 끼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나라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 지음으로써 이제 조금 더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리면 황상지 소장님 그 기무사와 정보기관에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오독이다. 과거에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기관을 활용했다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정권마다 정권이 끌고 가는 정책 방향에 맞게 대북 협배 정책을 하면 그때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협배 정책에 기여하는 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야말로 정보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공적이고 정말 객관적으로 일에 임해온 적이 언제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그전에 세월호 이야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빼세요.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봅니다. 제가 세월호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정국장님 말씀. 법원의 세월호 관련 판단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난 컨트롤 타워 문제가 있을 때 청와대 담당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과 분노를 자아낸 것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번 법원 판결로 해서 예.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국가,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전체가 되짚어 봐서 사실은 인물원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뭐 안전사고 자꾸 더운데 나는 걸 보면 무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누구라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정말 주의력 집중력을 잃어서는 또다시 어린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7시가 넘었는데 어제 인사를 못 드려서 서운하셨다는 시청자들이 많으셔가지고 김현성 교수 오랜만에 나왔는데 인사하실래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정갑 의원 오랜만에 한번 인사 우리 시청자들께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예.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패널들께도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을로 살면서 부모 노릇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고 힘드셨죠? 그런데 좀 힘 빠지게 하는 얘기가 또 오늘 전해지네요. 보시죠. 출근을 하지 않고 5년간 어떻게 4억 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김무성 의원 딸이 그랬다는 거다 해서 이게 허위 취업 의혹 지금 시끄러웠습니다. 파장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여쭤보면서 출근도 안 하고 5년간 4억 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의 딸이 지금 허위 취업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출가 외인이죠. 시집을 갔는데 딸이 시아버지가 박윤자, 소자, 박윤소라는 모회사, NK그룹 이 모회사의 회장이고 여기 이제 자회사가 남편 박목 씨가 대표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죠. 이제 그 부인 김 씨가 자회사의 차장으로 이제 재직 이렇게 해놓고 출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여만 원 급여를 따박따박 받아가다 보니까 5년간 4억여 원을 이제 받아갔다. 김무성 의원은 이제 장녀일인데 시댁이라 전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고 NK그룹 전 직원이 아니 물건 포장하고 출하하는 부서인데요. 여기 어떻게 가정주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하죠. 그러자 박윤소 NK그룹 회장이 아들 내외에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바로 잡을게요.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들어보실 내용은 없고 이거는 그냥 김수환 평론가 준비를 일찍 하셨네요. 예. 네. 저는 이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나라 기업 국세청이 한번 조사해 보면요. 안 나오는 기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이걸 가공월급이라고 하는데요. 예. 친인척 이름 올려놓고 그냥 회사에서 월급 주는 일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저 얘기지만 MB 전 대통령 때도 왜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건물에 건강보험 대신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랬었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기억도 나네요. 롯데도 이런 예, 문제가 맞아요. 있었고 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예.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거든요. 네.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면서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상대 후보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총을 쏴야 되는데 빈 총을 만든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딸이 지금 이런 문제를 자꾸 터뜨리게 되면은 아무리 상대 후보를 공격하려고 해도 총알이 안 날아가는 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 교수님. 김무성 의원은 자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권도 지난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이야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 받는 그런 타격은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전에 김무성 의원의 경우 장녀라든가 사위 문제도 있어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하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한진이라든가 아시아나그룹의 사태. 가진 자들의 그런 탐욕. 이게 끝이 없구나. 그 오만.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 아닌가 보여지고 예. 사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근래 이제 작년에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가족들 이름 올려놓고 또 뭐 거기서 다 보좌관이라고. 보좌관 뭐 이렇게 비서관으로 올려놓고 또 봉급 받아가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적폐죠, 이런 게. 예, 정호갑 의원님.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참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지. 사돈집의 일, 시집간 딸의 일인데 사실 그 회사의 문제가 큰 것이죠. 네. 김 의원이 그걸 알았는지 아니면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는 뭐 탈당 요구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데 이것이 뭐 호재는 아니죠. 악재 어쨌든 간에 뭐 주변 딸 관련된 문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참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황정우 소장님이 뭐 답을 좀 주세요. 한국 사회의 정치인이나 또 대기업 이런 부분에 옛날에 지적된 문제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반복해서 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뀌지 않아요. 지도층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거나 범죄라는 한마디로 지도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편법이나 탈법이나 범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사회 지도층, 즉 주요 공직이나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요. 예.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넣어가지고 가족이나 주변에 이렇다면 예. 공직에 나서지 말도록 맞아요.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성 교수님. 네, 그 시댁의 그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 네. 아들 내외 도와주려고 싶어서 바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의 회사의 주인들은 자기 회사다, 내 건데 뭐 어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회사를 해보거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관여되신 분은 이 주식회사의 모든 행위와 관련돼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쓰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법적 규정을 지키면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1세대 아니 2세대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사장을 하신 분조차도 아니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소비자나 국민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수 변호사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을들의 탄식이 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뭐 김무성 지금 이분에 대해서 뭐 비난을 삼고 싶지는 않은데 사회 지도층이 조금 이제는 이런 편법 이와 같이 자기가 지금 정말로 뭐 이렇게 마른 수건도 이렇게 짤 수 있는 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자기 이익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정말 우리 사회 아직도 어렵고 사회 곳곳에 보면은 한 끼 한 끼를 정말 어렵게 지금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금액이 지금 4억 가까이. 이거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큰 돈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딸에게 전달됐다 내지는 며느리에게 전달됐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 국민을 보고 어려움에 겪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을들의 나라예요. 탄식할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고개 들고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나라가 돼야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드루킹 옆에 있었던 건지 이 사람은 드루킹 위에 있었던 건지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네요. 도모 변호사라고요. 점점 수상합니다. 보시죠.